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4월 말이 됐고요. 이제 2, 3일 후면 정말 햇살이 따사롭고 나들이 하기 좋은 5월이 옵니다.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정말 가족과 주변을 챙겨야 되는 날들이 아주 많은데요. 또 황금 연휴도 있고 주말마다 정말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다. 콧바람을 쐬고 싶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나만의 힐링과 휴식이 필요해서 관광이나 여행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카지노 매니아들은 또 어김없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게 되고 또 그곳에만 가면 돈을 잃든 따든 게임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내 지갑에서 돈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을 슬롯머신에 혹은 블랙잭에 바카라에 뭐 다이사이에 룰렛에 털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하고 나면 텅텅 비게 되는 지갑을 확인하면서 이제 절망에 빠지고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구독자분한테 굉장히 긴 내용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요. 이분은 나름대로 본인의 좀 진심 어린 생각과 의견을 구구절절하게 써주셨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이겨울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취지로 유튜브를 하는지는 알겠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겨울님의 취지나 의도와 달리 보는 입장에서 구독자의 입장에서 특히나 강원랜드 카지노를 가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카지노 도박을 조장하고 카지노를 가고 싶게끔 유혹을 하고 현혹하게 만든다. 그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담으셨고요. 되도록이면 뭐 재파 소식이라든가 뭐 가서 돈을 얼마 땄다,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보다 카지노에 가면 이런 나쁜 점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패가 망신하고 굉장히 인생에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바카라로 돈을 많이 잃으셔서 근 뭐 1년 반, 작년부터 현재까지 근 1년 반 동안 돈을 따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잃은 돈이 벌써 뭐 1억 5천만 원은 된다. 암담한 상황이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메일로 써주시면서 강원랜드에서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 삼가해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그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지 그 진심 제가 충분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그냥 뭐 야단치듯이 뭐 악플 쓰듯이 이렇게 써주신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도박으로 인한 자살 사건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소리 소문 없이 도박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경마장 붐이 일어났을 때는 경마 때문에 많은 자살자가 있었고 20년 전에 한참 이제 카지노가 생겨나서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카지노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 때문에 카지노 도박에 푹 빠져서 몇몇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하신 분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코인이라든가 온라인 도박, 뭐 파워볼, 뭐 사다리 게임, 토토, 스포츠 게임 이런 걸로 온라인 도박을 많이 해서 경마장이나 카지노보다 몇 배 더 많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탕진해서 또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다른 길은 없을까 혼자 남은 방에서 술잔을 들이키면서 절망과 막막함을 느끼시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는요,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 돈만 도박에 탕진했다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갚아야 되는 돈,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사채라든가 뭐 지인한테 빌렸다든가 이런 돈들인데, 가장 위험한 돈은 횡령한 돈입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은행에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 어떤 공기업의 직원이거나 혹은 어느 개인 회사에 뭐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직위에 따라서 돈을 만지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카지노든 뭐 경마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번에 잘 따서 메꿔 놓으면 되지, 한 며칠간만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횡령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고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되거나 돈을 갚아야 될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카지노에 20년 동안 다니면서요, 저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한 14년 전의 일인데요. 정말 이때는 내가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남편한테 저 바닷가가 보이는 어느 공원에 가서 둘이 캔맥주를 하나씩 사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난 그만 죽고 싶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카지노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잃었는데 내가 거기서 멈추질 못하고 뭔가 카지노한테 억울하다, 분하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막 울분 같은 게 있어서요, 사채도 썼고 많은 부분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카드의 현금 서비스, 이런 것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됐던 거는 크게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 뭐 지인에게 빌렸다거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날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그때 제가 이쯤 되면 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남편이, 그럼 너는 오늘부터 죽은 걸로 치자,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 이제부터 도박을 끊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면 빚을 다 갚게 되면 뭐 그때 다시 카지노에 가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뭐 저를 야단치거나 나무라거나 꼬집는 게 아니고 격려를 해주고 다시 일어서 보라고 용기를 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택시 기사를 몇 년 했었습니다. 회사 택시 운전을 했었는데요. 요때 이제 한 1년, 한 2년도 안 돼서 열심히 뭐 부부와 같이 돈을 벌고 뭐 카지노도 가긴 갔었지만, 그때는 뭐 서너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빚도 해결이 됐고, 또 다행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갖고 있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 팔아서 빚도 해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잘 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오늘도 죽고 싶다, 자살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털어서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빚이라면 파산 신청하고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다시 재기하는 길을 찾아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빚들 대부분은 다 가족이나 지인, 이 친척, 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그게 돈을 빌려주진 않으니까 미안해서 죽고 싶다, 이런 건데요. 더 미안해야 될 일은 세상을 등져버리고 목숨을 끊고 호련히 혼자만 저 세상으로 떠나는 일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죽고 싶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부모에게 미안해서, 자녀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미안한 만큼이나 도박을 끊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미안해해야 할 일은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지 않고 호련히 세상을 등지는 일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말길 바라고요. 정말로 나의 가족, 나의 지인,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특히나 요새는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다양한 길이 있고요. 다양한 선택이 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살아가다 보면 사라집니다. 미안한 만큼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도박은 끊어야 됩니다. 특히나 카지노에 다니면서 카지노 도박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베팅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카지노 가는 날에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카지노 안 가는 날에는 또 경마장 가서 도박을 하고 경마장에도 안 가는 날에는 24시간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도박이란 도박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때는 내가 어떤 게임에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즐긴다, 과하게 게임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거의 병적으로 매일 무언가에 베팅을 하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되시면 반드시 도박 중독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지금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체험센터 여기서 몇 가지 지원들이나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각 시마다 도박 중독 치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치료를 잘 받고 단도박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일정 정도의 생활 지원이나 사회활동 가능하게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경에 가기 전에 이쯤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으니 이쯤에서는 내가 할 만큼 많은 것을 해봤으니 끊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쉬어야 한다. 라는 자기 자체의 이 도박에 관한 신호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초록불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놀아도 돼 라는 초록불. 지금은 위험해. 내가 과하게 시간을 쓰고 과한 금액을 게임하고 있어. 위험하다 라고 하면 깜빡깜빡 황색등. 그리고 더 이상은 하면 도저히 안 돼. 이제 극도의 벼랑까지 몰려서 서 있는 상태야. 그러면 빨간불입니다. 당장 멈춰야 되죠. 빨간불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나요. 내 상황에 따른 신호등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호등은 어떤 상태인가요? 초록불인가요? 깜빡깜빡 황색등인가요? 아니면 쉬어야 하고 멈춰야 하는 빨간불인가요?